2000년대 초중반 겨울 연가를 비롯한 드라마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며 일본 내에도 한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며 우리 문화 수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중간에 한류가 다소 줄긴 했지만 우리 문화는 계속해서 일본의 문을 두드리고 진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히트를 기록하고 일본에는 카라, 2PM 같은 K-POP 가수들이 도쿄돔에서 공연을 열었죠. 하지만 일본의 다른 한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사전적으로 국적, 인종, 성, 종교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곧장 일본의 혐한 구구단체가 떠오르죠. 헤이트 스피치가 뉴스에 오르고 일본 내 사회적 문제로 오르게 된 시기가 바로 2013년입니다. 제특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시민 모임인데 이들이 당시 1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161건에 이르는 혐한 시위를 열면서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죠. 누군가는 한류를 응원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욕을 해대고 있던 것입니다. 단순히 타국인이 다른 인종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어찌 양보를 해도 그들이 하는 구호, 그들이 든 피켓, 그들이 든 그림은 차마 제부로 쉽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거북스러운 수준입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격렬하게 다퉜던 장소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쿄의 한인타운 시노쿠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시노쿠보는 혐한 시위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멈춘 이때부터 시노쿠보에 대한 소식이 다시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일본 내 한류 현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로요. 오늘은 트루코리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류가 변화시킨 일본 코리아타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리아타운, 한인타운, 한인촌과 같은 장소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그저 한 민족이나 한 국가 구성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어느 나라든 일정 숫자 이상이 자리 잡았다면 이런 동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 한인타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일본에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자의적인 이유도 타의적으로 끌려가 자리 잡게 된 이들도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일본 내 한인타운으로 대표적인 것이 오프닝에 언급한 도쿄 시노쿠보 한인촌 그리고 오사카의 이쿠노 코리아타운입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참 기구한데요. 시노쿠보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종료 후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오쿠보역 쪽에 무허가 판잣집을 만들어 살다가 롯데 창립자인 제일한인 신교쿠 회장이 공장을 만들며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사카의 이쿠노 코리아타운의 경우에는 1920년 히라노 운하 건설 당시 끌려온 한인들이 마을을 이루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본론으로 돌아와 공식적으로 한인타운이라는 지명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한인들이 몰려 살게 된 이 한인타운, 특히 시노쿠보는 주위 일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장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일본인이 한인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문제를 저질렀고 치안도 좋지 않았으며 러브호텔 같은 기피 시설도 많았다고 하죠. 그러던 2013년에 뉴스를 통해 우리 귀에 헤이트 스피치가 들려온 것이죠. 일본 내에서도 자성 섞인 목소리가 늘어났고 제가 자료를 위해 참고한 영문 기사들 역시 일본인이 작성하여 세계에 알리려고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역으로 이에 찬성한 이들도 많았고 심지어 이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늦었지만 일본 국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의 대책으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어두워진 상태로 활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 2022년 팬데믹 시기
한류가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기세를 보이게 됩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한류의 영향을 빠르게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류가 퍼지고 있음에도 가장 깊은 팬층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일본이죠. 그리고 변화한 한인타운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류는 터졌고 여행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향한 곳이 바로 한인타운이었죠. 특히 시노쿠보는 한국말로 된 간판, 음식, 놀거리, 상품이 즐비하게 되었고 젊은 층에게 소위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화장품, 잡화, 미용이 각각 9% 등으로 뒤를 이으며, 한국에 가까울수록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일수록 일본인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죠. 사실 시노쿠보의 경우 팬데믹 사태와 별개로 2017년부터 소위 제3차 한류 열풍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을 빠르게 받았고, 그에 따라 활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루 평균 8만 명이 넘게 방문했으며 일본 10대가 일본 내에서 세 번째로 가고 싶은 곳에 시노쿠보가 뽑혔죠. 하지만 세계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시노쿠보 역시 팬데믹 사태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문객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세계에 퍼진 한류 붐으로 인해 오히려 그 인기가 폭발하게 되었죠. 일본의 니온TV는 해당 현상을 제4차 한류 열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 일본 마케팅 업체 소레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JK라고 불리는 일본 여고생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거리로 시부야, 다음으로 시노쿠보가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에 올랐으며, 도쿄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96개였던 점포수가 2022년 7월 기준 634개로 61% 급증했다고 합니다. JR 시노쿠보역 이용객은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인접한 역인 히가시 신주쿠역의 이용객까지 더하면 연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는 사람 수는 9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열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팬데믹이 종료되며 연간 방문 인원이 1000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15세 이상 도쿄 거주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놀거리와 쇼핑, 먹거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하라주쿠보다 시노쿠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라주쿠는 2000년대 우리나라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던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지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하라주쿠 내 건물들이 공실 사태를 맞았던 것과 달리 시노쿠보는 오히려 방문객과 점포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10대, 20대의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하라주쿠보다 시노쿠보가 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승엽 도쿄우지대 경제학 박사는 최근 코리아타운인 시노쿠보에 대해 그동안 일본에서 한류는 서브컬처였는데 이제 일본 사회의 젊은 층에서 명실상부 주류 컬처가 됐다며, 시노쿠보를 찾는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한국이 좋다, 싫다가 아닌 그냥 이 제품이 좋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시노쿠보의 상권이 신주쿠역 쪽으로 넘어갈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는데요. 공영식 주일 한국문화원장은 이제 한류는 반짝 유행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일본 문화의 일부가 됐다, 한류가 생활화됐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다라며 현재 일본 내 한류 분위기를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어른스러우면서도 귀엽다며 좋아한다, 집을 한국풍으로 꾸며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것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노쿠보가 아닌 다른 곳은 어떨까요? 오사카에는 이쿠노 코리아타운이 유명하고 또 한국 문화를 즐기고 음식을 먹고자 이곳에 오는 일본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스루아시역에서 남동쪽에 있는 미유키도리, 미유키도리 중앙, 미유키도리 동쪽의 세 상점가가 통합해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점포수는 작년 말 기준 160개가 이미 넘었으며 코리아타운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중심가 건물 가격은 10년 전보다 두세 배나 올랐다고 하죠.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일본에서는 꽤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일본 내 제1교포가 세 번째로 맞는 고베 지역에서는 교포 상인과 대학 연구자, 주고베 한국영사관 등이 손을 잡고 고베 시내에 조금 다른 형태의 아시안 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작 10년 전 한국인에게 바퀴벌레다, 나가라, 죽어라라고 말하던 헤이트 스피치들과 그에 반대하는 이들의 싸움터에서 한류 문화의 중심지가 된 코리아타운의 모습을 보면 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노쿠보역이 지금은 한류 문화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전인 2001년 시노쿠보에는 그 어떤 한국 가수나 배우보다 알려진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유학생이었던 이수연 씨죠. 2001년 1월 26일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시노쿠보역에서 취객이 선로로 떨어졌고 이를 구하고자 뛰어내렸다가 함께 뛰어든 사진작가까지 포함하여 모두 3명이 열차에 치여 운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시노쿠보역 벽면에 부착된 추모비에는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긴다고 쓰여 있죠. 이때 한국, 일본 모두 김수현 씨를 추모했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겨울 연가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고 2013년에는 역 근처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날뛰었으며 지금은 이 거리에 한류가 넘치는 것을 보면 참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놀랍고 슬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한류는 부디 그 열기가 식지 않고 헤이트 스피치 같은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